네, 안녕하세요. 호치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호치민 지금 올해가 만 10년 차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 차 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5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할까 해요. 그거는 이제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한국 분들을 만나서 같이 공감하는 얘기들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가벼운 얘기예요. 오늘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 얘기를 할게요. 여기 베트남은 옛날부터 학생들 학교 갈 때나 학교 파했을 때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그런 게 아주 오래전,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베트남 왔을 때 이제 직원들이 점심때쯤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자꾸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처음에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을 태우러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날 시간 되면은 꼭 갑니다. 그래,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뭐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이제 데리러 갈 수 있지만 같이 맞벌이 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빠 쪽에서 주로 많이 가는데, 저희 직원도 그때쯤 되면 꼭 어디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다른 또 여직원을 한번 썼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빠가 없고 이제 혼자서 애를 키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뭐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은 꼭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 직원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주 여기는 그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일하다 말고도 그 시간 되면 갔다 온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유치원도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요. 학교도 일찍 갑니다. 학교도 7시면 등교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태워다 주고, 이제 학교 시간이 이제 문제죠. 학교 시간이 12시에 끝나는 친구, 이제 저학년일수록 뭐 1시, 2시. 그럼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죠.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는데도 그 시간 되면 뭐 안절부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부부는 여기 한국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교통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지 신호가 다 오토바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직진 신호는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진 신호에 무조건 좌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직진한다. 그럼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해요. 같이. 그럼 저쪽도 똑같은 직진 신호예요. 저쪽 건너편, 이쪽 오는 차도.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저쪽 직진하는 차하고 겹치게 되죠. 또 저쪽도 직진하면서 좌회전하니까 여기 직진하는 차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직진에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엉키는데,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차가 엉키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좌회전 가려고 하고 직진 먼저 가려고 하고 하다 보면 엉키는 거죠. 그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자를 점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국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개선한 곳을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계속 직진하다 보면 좌회전하고, 또 저쪽 직진한 차가 엉키고, 저도 오토바이 끌고 다녔지만
직진에 그냥 빨리 벗어나려고 그냥 막 저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예, 커피숍 얘기인데, 베트남은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이 로컬 지역에 살지만, 이 로컬 지역에 커피숍이 엄청 많아요. 커피숍이. 거의 뭐 에어컨이 없이 그냥 야외에서 주로 마시는 커피숍인데, 보통 아침 5시, 6시, 7시면 다 오픈을 합니다. 커피숍이. 그러면 손님들은 엄청 많아요. 저희 옆에 아파트 단지 1층에도 전부 커피숍인데, 가보면은 손님들은 엄청 많은데 95% 이상이 남자들 손님이에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보통 8시 넘어서 뭐 9시에 갈 때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어느 커피숍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남자들 혼자 온 친구들, 둘이 온 사람, 셋이 온 사람, 앉아가지고, 3, 4번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들을 장시간 하고, 과연 저 사람들은 직업이 있나? 뭘 해서 먹고 살까?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출근할 시간인데. 근데, 하여튼 커피숍마다 남자들 손님들이 꽉꽉 차 있어요. 한 95%가 남자고, 여자 손님도 이제 가끔, 종종, 뭐 남편이랑 온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고, 있긴 있는데, 거의 95%가 남자들 손님이에요. 95%가. 근데 그 부분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가벼운 또 얘기하면서, 베트남이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평균 임금이 뭐, 한국 돈으로 50만원, 60만원 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한국하고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그 베트남은 고급 식당일수록,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식당일수록, 아주 규모가 큰 식당일수록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쁘고 가격에 상관없이 손님들이 저녁 때 되면요, 맥주집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지나가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이온몰이라고 이제 일본 백화점이 있는데, 꼭대기층에 식당층이 전부, 꼭대기에 전부 식당인데, 주말이면요, 그 넓은 식당, 그 식당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찹니다. 비싸거든요, 거기가. 뭐, 1인당 뭐 25만원, 30만 동, 25만 동, 30만 동짜리도 있고,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베트남은 좀 규모가 있는 식당 가서 현찰을 내든 카드를 내든 8% 부가세가 붙어요. 8%.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러지만, 얘들은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갖고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 한국식 뷔페 디마리스라고 있는데, 거기가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요즘 한국에서도 뷔페가 잘 안 되고, 뷔페가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올라가지고 한 55만 동, 65만 동, 1인당. 그럴 거예요. 거기를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면은 80% 이상, 85% 이상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꽉꽉 찹니다. 평일 저녁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고 이런 데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뭐 엄청난 와서 먹고 즐기고 있어요. 아주 옷도 이쁘게들 하고 옵니다. 여자들 그런데 올 때 보면 뭐 어디 꼭 그 파티 가는 식으로 해서 옷을 입고 들어와서 뭐 양도 참 많이 먹어요. 보면은 뭐 게 같은 건 이만큼씩 담아가지고 가서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벌이에 비해서 과연 거기에는 다 부자들만 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규모가 있고 고급 시장 같은 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도 여기서 그 식당을 해봤지만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물론 이제 한국처럼 크게 보증금은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그 2달치, 뭐 3달치를 보증금을 걸어놓고 이제 매월 이제 월세를 내는 건데, 제가 식당을 할 때도 그 건물 전체 4층짜리를 빌려서 했고, 위에서 살고 밑에서 이제 1층 식당을 했는데, 거기가 월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50 정도 되죠. 그래서 하다가 저도 부담스럽고 이래서 이제 식당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식당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베트남 껌땀이라고 해서 서민들 음식 뭐 3만 동, 4만 동, 5만 동짜리를 팔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과연 그거 팔아서 월세 감당이 될까? 전기세, 인건비 이런 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버텨요. 그 공항 근처 슈퍼볼 거기도 월세가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업종들이 자꾸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베트남 사람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뭐 염소 고기도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가고, 뭐 해산물집도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가고 이런데, 요번에 갔더니 국수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같으면 따져보죠. 월세가 얼마고, 뭐는 어떻고, 어떻게. 그래서,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좀 더 저렴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거 봐요. 빠져나가면 또 딴 사람들이 왔다가, 또 안 되면 또 빠져나가면 또 딴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베트남 식당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보면. 물론 자기 집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월세를 주면서 그래서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 사람처럼 많이 안 벌어도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만족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아주 가벼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식당에 있을 때 직원들 성향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베트남 문화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 아,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 저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 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호치민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